제가 현대사, 근대사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승만 전공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을 제가 한 7년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인수 박사님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그분이 생생한 현대사 증언, 아버지에 대한 증언, 그리고 당시에 4.19 때 있었던 신문에도 안 나고 학자들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의 말, 이런 걸 1차적 자료로서 제가 확보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책을 한번 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나라가 생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변곡점은 동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자마다 다릅니다. 일본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할 때를 기점으로 최대의 위기로 보는 사람, 또는 1945년 이렇게 남당과의 싸울 때에 그때를 계기로 보는 사람,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건국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변곡점을 저는 1946년 6월 3일에 있었던 이승만의 정읍 발언으로 봅니다. 오늘은 그래서 왜 우리 대한민국 건국사에서 정읍 발언이 왜 그토록 소중하고 중요한가, 이걸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께 하나의 역사 인식으로서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걸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저는 이장호 감독과 함께 하보우만의 약속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준비하고 있고, 그동안 제가 제작 편집위원입니다. 그쪽에 저를 부르기를 자료 감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팔자이도 없는 장로가 팔자이면 안 되죠. 팔자이도 없는 영화 감독 얘기까지 지금 제가 듣고 있어요. 지금 한 80% 제작이 완료가 됐고요. 또 저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를 하면 만약에 이것이 50만 명, 100만 원으로 얘기합시다. 50만 명만 들어오면 투자금 100만 원 회수 플러스 66만 원 가져갑니다. 스페로 타임 몇 개월 만에 지금 투자해서 내년 2, 3월이면 끝납니다. 6개월 동안 100만 원 투자해서 66만 원을 가져갑니다. 100만 명이면 어떠냐? 100만 원 회수하고 169만 원을 가져갑니다. 이장호 감독의 브랜드입니다. 그러면 건국전쟁이 117만 들었거든요. 저는 보기에 이장호가, 그것도 건국전쟁은 이승만만 해가지고 117만 명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이승만 플러스 박정희거든요. 두 사람의 비화거든요. 너무나 알고 싶은 것이 많거든요. 박정희는 김구만 좋아하고 임시정부 사람들만 도와했지 이승만은 미워했다.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좌파들이 심어놓은 프레임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쿵떡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숙명적으로 만난 사람들이고, 이승만과 박정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분은 건국 대통령, 그것을 이어받은 한 분은 부국 대통령이십니다. 이걸 다큐에서 우리가 증명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영화 보러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점 한 가지만 따고, 이승만이 박정희를 살려줬습니다. 많이 알고 있대요. 보니까 1948년 10월 여순 반란 사건 때 박정희는 남로당 군부 총책임자였어요. 걸려들었어요. 사형이 열흘 후에 있어요. 그런데 백선엽이가 이걸 알았어요. 이 사람 좀 억울하다. 그때 대령받고 계급이 안 됐어요. 떠가지고 경무대로 올렸어요. 경무대에서 그걸 검토하고 박정희를 사형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곧바로 있는 군사재판에서 제대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백선엽이가 문관으로 다시 채용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6.25는 처참한 사건이지만 인간 박정희한테는 6.25 전쟁이야말로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호재였어요. 다시 군대로 들어갈 수가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를 1953년에 준장을 진급시켜주고 56년에 소장을 진급시켜주고, 소장 진급하면 이제 연수로 미국에 6개월 떠나야 되잖아요. 150불을 손에 딱 쥐어주면서 공부 잘하고 와라. 여러분 이거 아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와이프 몰래 숨겨놓은 돈 몇백 있으면요, 이거 우선 100만 원만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 손에 안 날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 펀드 원금 보전해 주냐? 내가 그런 얘기는 못 하죠. 왜? 펀드는 자기 책임만 서는 거니까. 19만 명이 BP점이에요. BP점인데 예를 들어 19만이 못 돌아왔다. 10만 명 왔다. 그래도 빵은 아니야. 그래도 돌아가는 건 있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면서 내 친구 전화 왔어요. 야, 나 1,000만 원 할게. 누구 오고. 왜 토요일날 우리가 2차 투자 설명을 했거든요. 한백이라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거기에서 토요일날 투자 설명이 왔는데 거기 자기들 모아놓은 돈이 있대요. 투자하겠대요. 한계가 5억까지입니다. 지금 2억이 조금 훨씬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숨겨놓은 돈 있으면 절대 손에 안 나니까 여기 투자하세요. 그러면 딱 6개월 만에 내가 보기에 더블이 됩니다. 이제 폐일은하고. 그러면 그런 이승만과 박정희의 관계인데 우리 대한민국을 존재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뭘까? 그것은 1946년 6월 3일에 있었던 이승만의 정읍 발언입니다. 정읍 발언은 무슨 얘기냐면 1948년 2월 8일 날 이미 북한에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이 결성이 되어서 정부가 이미 섰어요. 그것이 정부인 것을 어떻게 알죠? 임시가 들어가 있든 무슨 위원회든 어쨌든 간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국가정부다. 그걸 어떻게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거기서 한 일을 보면 알아요. 거기서 한 일이 뭐죠? 군대를 창설했습니다. 경찰을 창설했습니다. 법령을 제정을 했습니다.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화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정부잖아요. 정부니까 군대 만들고 경찰 만들고 법령 제정하고 화폐개혁을 하고 토지개혁을 하고. 정부가 아니면 이거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이승만은 봤던 거예요. 이미 북한에는 이미 1946년 2월 8일에 정부가 들어섰구나. 그러면 그 이후에 3월 22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어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덕수궁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 목적은 뭐였죠? 한반도의 한반도 정부를 만들어주자. 미국과 소련이 협상을 하면서 그래, 대통령은 누가 하고 뭐는 어디서 남쪽에서 하고 무엇은 북쪽에서 맡고 뭐 이걸 하려고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미 북한에서는 2월 8일 날 그것보다 한 달 보름 전에 뭐가 생겼다? 국가가 생겼다니까요. 정부가 생겼는데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만들자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고 있다 이게요. 이건 뭐예요? 소련이 결국 쇼를 할 뿐만 아니라 지연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벌어주기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시간을 벌어주려고 했냐? 김일성이한테 내가 여기 이거 붙잡고 있을 테니까 김일성 너는 빨리 38선 이북의 북한 장악을 해서 곳곳마다 인민위원회 만들고 그리고 군 만들고 경찰 만들고 빨리 장악을 해라. 내가
이 시간 지연 작전 만들어 줄게. 이게 바로 미소 공동위원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꼴 아닙니까? 이미 북한에는 정부가 섰는데 소련과 미국은 크라크 장군을 속아가지고 그 소련 대표 스티코프한테 속아가지고 덕수궁에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했는데 스티코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스크바 삼성의 식탁 통치를 반대하는 모든 사회단체 정당은 참여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조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이 내가 전혀 들을 수 없는 협상 카드를 내면 아, 쟤는 이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빨리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영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보 병신 미국 그 대표가 끝까지 어떻게 자기 이름 한번 내려고 스티커프 옷자락 잡고 그걸 무려 5월 21일까지 2달 넘어까지 사정하면서 그걸 하다가 결국 1차는 연기가 된 거예요. 2차는 47년 5월인데 그런 결국에 될 리가 없죠. 그게 될 리가 없어요. 이미 북한은 소련은 김일성 앞대비를 세워서 나라를 세우려고 결심하는 그런 나라이고 그런 소련인데 미소 공동위원회가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유일하게 국내에서 본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유일하게 이걸 분석하고 이걸 알아채린 사람이 있는데 이름하여 이승만 장로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론이 되고 한 보름 있다가 6월 3일 날 정읍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남방에서라고 남방은 남쪽 말하는 겁니다. 남방 그대로 워딩입니다. 남방에서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우리도 북한의 저쪽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를 한번 보십시오. 48년 6월 4일자 5일자 동아일보 경향신문을 보면 이승만은 완전히 권력의 화신입니다. 지가 남북군단을 만들어서 남쪽에 대통령 돼가지고 그래서 권력 잡으려고 하는 권력의 화신 이승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회라고 오남 장로님이 하신 거 우리가 예의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위원회를 했냐? 전체 북한에 이미 북전선 임시인민위원회 그쪽에 위원회가 있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둔 겁니다. 두 번째 무슨 정부다 하게 되면 충격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걸 간소화하기 위해서 위원회라는 말을 쓴 것이다. 세 번째 우남이야말로 자기의 발언이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고 휘발성이 있는 뉴스인지를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위원회라도 만들자라는 약간 완화된 표현으로 남한의 정부 건설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보세요. 남북 분단이라는 것은 통일신라, 고려, 이시조선, 심지어 일제 식민지 시대조차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주제입니다. 어떻게 남북 분단이 되냐는 말이에요. 1500년간 이상을 같은 나라로서 살았던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38선을 가운데 두고 어떻게 남북이 분단된단 말이냐. 우리 국민들 그 당시 지식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이승만이가 용기를 가지고 북한에는 이미 정부가 섰다는 것을 알고 하나의 해방 3년 공간 속에서의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정읍 발언은 발언이 아니라 정읍 선언이요 정읍 선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비난과 그리고 그 테러 폭주 이런 걸 다 뚫고 오남 장로님이
여기 말고도 또 개성에 가서도 그 얘기를 하고 어쩔 수 없다. 이미 북쪽은 나라가 섰다. 이렇게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의 대선배이신 이승만 장로님이셨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설 수가 없었다. 이것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소련 대표 스티코프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때 3스타 자격으로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소련 측 대표로 온 친구인데, 김일성이야말로 스티코프의 꼭두각시예요. 스탈린한테 김일성을 개발해서 일종의 갖다 바친 사람이 누구냐면 스티코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얼마나 스티코프를 신뢰를 했냐면, 그 위에 대장들도 있어요. 그런데 북한의 모든 행정, 민간 행정은 스티코프 네가 책임지고 장악해서 나가라. 이런 비밀 명령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어디 뭐 딴 데서 들은 게 아니에요. 스티코프 일기라는 것이 우리가 입수를 했어요. 그 밑에 또 장군이 또 하나 있지만, 레베코프라는 장군이 있지만, 거기도 이제 자서전을 썼지만, 스티코프 일기 속에 자기가 한 것을 다 이식식부해서 마지막 은퇴하고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우리가 김영삼 때 러시아 극동 비밀 문서를 두 트럭분을 가져왔잖아요. 거기에 바로 스티코프 일기도 들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이 분석을 내고, 이거 보니까 가관이거든요. 스티코프 일기를 보니까 1946년 9월 그 노동자 총파업이 있었거든요. 전평파업이라고 해요. 노동자 전국 평의회 총파업인데 내가 지시했다. 이 식구가 나와요. 46년 10월 1일 대구 폭동 때, 대구 폭동 내가 지시했다. 다 나와요. 이게. 근데 우리 그 좌파 학자들은 우리 민간들이 살기 어렵고 힘들어서 자진해서 모든 이 노동자들이 걸기해서 뭐 했다. 그리고 못 살겠다 가라보자 노동자들이 미 군정에 반대해서 대구 폭동도 일어났다.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거짓말로 증명이 됐습니다. 뭐에 의해서? 스티코프 일기에 의해서, 비망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종합해서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결정적인 변곡점, 그것은 이승만의 경우 선언이다. 여기서부터 드디어 말하자면 괴롭지만 남북 분단 결심을 하게 되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그 후에 일련의 과정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이승만의 정읍선언, 그 후에 엄청난 언론의 공격을 받았고, 김규식 임시정부 사람들이 이승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게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되면서 소련에 의하여 북한에서 이제 전기도 보내주지도 않고 모든 거 이제 차곡차곡 저쪽에서 이제 분단의 고착화를 시도하는 걸 보고, 이승만 말이 맞구나. 그냥 하루에 북한에서 그 당시 해방 3년 공간 속에서 하루에 5,000명씩 내려와 남쪽으로. 저쪽은 벌써 분단을 고착화를 시작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이제 이승만의 계획대로 말대로 이제 시작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경국발언이라는 거.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이걸 알고 좌파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한 팩트고 사실이다. 이걸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고, 이 얘기가 하보응만의 약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영어가 딱 시작이 되면 첫 장면이 뭐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애국가.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이 쫙 나옵니다. 이장호 장로가 독실한 기독교 장로가 됐어요. 그거 완전히 좌빨이었거든요. 완전히 좌빨갱이였어요. 이장호가 옛날에.
그 알잖아요. 대마초 사건, 유명한 사건. 그것도 있고, 젊은 날에는 뭐, 말도 못하는 좌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계기에 초청받아서 지금은요,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 필사를 합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 정도로 믿음이 아주 돈독하신 장로님이세요. 그게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자기가 어째서 이 영화를 만났는가. 중국 대륙의 옥수수밭이 쭉 나오고, 그리고 두만강판 이쪽에서 북한을 쳐다보면서 자기 고향이 함경북도 북천이거든요. 이 뭡니까? 산이 나무도 없고 그냥 새빨간 흙만 보이는 북한을 보면서 이장우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분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쪽만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영화는 딱 시작되고 이승만의 말이 나옵니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워싱턴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2천만 우리 동포들 내 말을 전하시오. 모든 자에게 전하시오. 일제가 득이양양하여 결국 모든 나라를 향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결국 불벼락을 맞게 될 것입니다. 불벼락이 뭐예요? 원자폭탄이에요. 벌써 이승만은 이게 1942년 미드웨이 해전 다음 6월 달에 이승만이가 녹음을 한 건데 불벼락이 바로 맨하탄 계획이 시작됐던 그때예요. 벌써 이승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불벼락이 떨어질 겁니다 하면서 나가사키 그리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빵 터지면서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박수 안 치시네. 감동이 없나봐. 근데 너무 많이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았어. 보러 안 가. 이러면 큰일 나. 더 이상 얘기 안 해. 이게 정읍발언이고 그 정읍발언에서 또 시작이 돼가지고 이승만이가 박정희를 살려주고 서너 번 살려줘요. 말도 못해요. 아주 두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입니다. 그건 영화관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한 거 잊어버리지 마. 내 말 들으면 돈 벌어요. 우리 표가 뭔지 아세요? 애국도 하고 돈도 벌자예요. 이상입니다. 오, 멋쟁이.